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여야가 철도 민영화 문제를 논의할 국회 내 소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수서발 KTX 신규업체 설립 방침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민영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합니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여야가 철도 민영화 문제를 논의할 국회 내 소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이윤석,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 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에 파업을 처리하고 현업에 복귀한다. 합의사항까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국토의원이신 우리 당의 중진의원이신 김무성 의원님과 민주당의 국토의원이시고 또 지금 사무총장이신 박기춘 의원님 두 분 간에 이 파업 사태에 대한 그런 고민과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또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 끝에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과 셋이 만나서 이런 합의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인을 받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오늘 의총에서 추인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합의는 국회 국토위 소속 여야 중진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어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만나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도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내부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도 파업은 오늘로 22일째입니다.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코레일로부터 고소된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는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파업 철회와 관련 없이 코레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김 위원장 등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수서발 KTX 신규업체 설립 방침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민영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출신인 유승민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애초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며 수서발 KTX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노선인데 그 자회사와 현재 적자 노선이 많은 코레일과 경쟁을 붙이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경제학 용어인 크림 스키밍, 즉 유리한 시장만 선택적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현상을 언급하며 민간 기업이 알짜 구간인 수서발 고속열차 노선에 관심을 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알짜만 모아주는 방식의 신규 업체 설립 정책이 오히려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의 수서발 고속열차 사업 접근을 부추기면서 민영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제통인 유승민 의원은 한동안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꼽혀왔으나 친박계의 폐쇄성을 비판하는 등 쓴소리를 계속하자 박 대통령이 그를 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합니다. 여야는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기로 해 국정원 개혁안 합의 여부가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국정원 개혁안이 오늘까지 타결되지 못하면 연초부터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제도 장시간 협상을 통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 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국정원 개혁안의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이 지난주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라면서 예산안이 오늘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원은 준 예산 사태를 막으려면 지난 11월 3일 4자 협의체에서 합의했던 국정원 개혁 등의 사안들을 빨리 합의하면 된다며 새누리당이 진정성 있게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합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사실은 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것을 안 되는 것 맞지요. 맞으나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마치 금방 나라가 무슨 결단 날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떠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문제는 그 집행되도록 돼 있던 예산, 꼭 필수 불가결한 예산들은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야당을 그렇게 겁박하면서 그렇게 코너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기왕에 지난 12월 3일인가요? 우리 사자 협의체에서 합의했던 그런 어떤 국정원 개혁의 문제나 이런 합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니까 그것을 빨리 합의를 해가지고 또 대통령도 지난 9월 달에 김한길 대표와 회담에서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새누리당이 빨리 진정성 있게 빨리 그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인정할 건 하고 합의하고. 박수현 의원의 방금 발언은 오늘 아침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서 말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법정 진술이 없어도 어린이의 진술을 담은 영상 녹화물을 재판의 증거로 인정하게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모 씨가 옛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6대 위헌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 피해 어린이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 대해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가격 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제도 개편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에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호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필수공익 사업장 직권 면직 독재의 숨은 발톱이다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김용민 제작국장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연일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며 준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불법으로 보는가 하면 철도노조의 파업에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빠졌다는 점 때문입니다. 근로조건 개선은 통상 임금 인상을 말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약 철도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을 때에는 문제 삼지 않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지금처럼 철밥통이니 귀족노조니 하며 여론전을 안 펼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법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 파업 중인 철도 기관사들이 머무는 숙소에 들어가 영장 없이 연행하겠다, 복귀하라,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체포영장만 갖고 이루어진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난입은 또 어떻습니까? 이른바 불법을 잡기 위한 명백한 불법, 어불성설입니다. 아울러 노조원 가족 의료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에 나섰고 네이버 밴드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무리수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니 도를 넘는 공권력 집행 역시 헌법 정신에 비추어 위배됨은 없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철도 같은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나 장기화하면 파업 단순 참가자도 직권면직하는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직권면직은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용자가 곧바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와는 다른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위법성은 법이 정한 원칙과 과정을 무시하고 집권자 일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재적 통치술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속영장 없이도 구속할 수 있고 법원이 들러리나 다름없었던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기간 중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의정서의 비준안을 의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열흘 뒤 대통령 재가까지 서둘러 마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요구한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조항을 국회 비준, 아니 협의조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행정부의 입법부 무시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고시로 통과시키는 일은 이뿐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만 바라보고 여당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가 국회 해산권이 없는 헌법을 개탄하는 망언을 한 것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일반 기업에서 지난한 조사와 논의 끝에 징계를 결정합니까? 왜 법원에서 장기간에 걸친 검토와 판단 끝에 구속영장 집행을 결정합니까? 왜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법리 논쟁과 타당성 검토 끝에 법을 만듭니까? 이 나라의 헌정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치를 강조하며 뒤로는 민간인 사찰, 국부 가로채기, 국정원을 동원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를 일삼은 이명박 정권의 불법을 박근혜 정부가 계승하려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 10만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집회는 전조일 뿐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사흘째 이어지던 한파가 풀리면서 이번 주에는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등 전국이 3에서 9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4.3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